도메인 규칙 설정 화면은 진단 규칙 설정 메뉴에 도메인 규칙 설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도메인 설정 화면에서는 12개의 평가 기준 중 여부, 날짜, 번호, 금액, 수량, 율, 코드 이렇게 7개의 도메인의 기준을 만들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설정 화면은 수준평가를 진행할 때 사용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메인 설정 화면을 사용하는 패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DB와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키마가 소유하고 있는 테이블 목록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테이블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 컬럼 정보를 확보를 하고 위쪽에 필터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검색 필터로 도메인을 추정해 나아갑니다. 이 컬럼명 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표준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표준화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단어 중 그 분류어를 찾아서 지정된 도메인을 확인해 보시고 그 분류어로 검색을 하면 아마 기관의 도메인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렇게 컬럼명에 유추할 수 있는 영문명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YN, CD, DT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컬럼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럼을 선택해서 분석 데이터까지 보고 좀 더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준을 적용하려면 만약에 대표적인 YN으로 한번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기준이 있는 레이어가 보여지고 각 도메인에 기본적으로 SDQ가 제공하는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진단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쪽에 이 톱니바퀴에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 적용이 된 항목은 이렇게 체크박스를 선택하셔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행 상태가 바뀌진 않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실행된 결과를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부 도메인을 최초에 추정해 나아갈 때 컬럼 영문명이 YN으로 끝나면 아주 높은 확률로 여부 도메인 특성을 갖는 컬럼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컬럼명 필터에 YN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그리드에 여부 도메인 컬럼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필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각 컬럼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부 도메인은 유효값 2개 이외의 값은 모두 오류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를 보니까 Y, 0, 1, N 다른 컬럼도 Y, N, 1, 0 이렇게 5 이런 거는 여부의 특성을 갖는 값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컬럼들이 여부 속성이 될 수 있는 0, 1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Y, N일 수도 있고 0, 1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값이 유효값인지 확실해야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효값을 추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이 분포도를 기준으로 유효값을 추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부 도메인은 케이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SDQ에서 제공하는 기본 진단 기준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도메인이 보여지고 여부 도메인에서 YN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하나씩 잡고 하셔도 되고 전체를 잡고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적용할 때는 이런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만약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면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찍고 위쪽 톱니바퀴 모양에서 검중 룰을 클릭하신 다음에 화면을 다시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지금 여부 도메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부를 선택하신 다음 진단 기준명을 여부, 지금 어떤 걸 해볼까요? 뭐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3, 4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명은 어느 정도 기준명을 보고 다른 작업자분들이 알 수 있는 정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부 3, 4. 그리고 진단 기준을 입력할 때는 이 3 그리고 구분자 4 이렇게 두 개가 구분자로 분리되어 유효값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추가한 여부 3, 4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등록한 진단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시 YN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날짜 도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용이고 컬럼의 영문명이 DT, DTM, 데이트, 2열 등으로 끝나는 컬럼입니다. 데이터 타입 필터를 한번 바차로 입력하고 캐릭터 네 이렇게 그리고 컬럼명 필터는 한번 DT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DT도 나오고 데이트도 있나요? 사실 표준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하나의 어떤 약어로 분류어로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컬럼명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T를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그리드에 날짜 도메인 컬럼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필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각 필터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입력하는 이런 필터에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똑같은 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입력을 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보니까 대부분 연월일 형태의 날짜 형식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의 경우에는 단일 포맷으로 유효한 날짜 데이터가 발생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닷건의 포맷이 존재하면 단 하나의 유효한 포맷으로 생성된 이외의 값은 모두 오류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날짜 같은 경우에도 포맷 자체를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SDQ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날짜 들어가 보면 이러한 기본 제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컬럼들이 YYYY MMDD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 제공하는 이 연월일 포맷 형태의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적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기에 없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메인을 날짜로 선택하시고 만약 연월 하이픈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은 없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날짜 포맷 란에다가 포맷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날짜. 네, 우리가 방금 입력한 진단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필요한 기준이라면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네,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번호 도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컬럼은 영문명, NO, ID 등으로 끝나는 컬럼입니다. 적재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컬럼 필터에 NO, ID 등을 입력해 보면 번호 도메인 컬럼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필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컬럼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번호 도메인은 문자, 숫자 등으로 구성된 패턴을 갖는 값의 일관성을 진단합니다. 보통 기관이나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고유 번호는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컬럼에 적용하면 그 패턴 이외의 데이터는 오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번호의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우편번호 같은 거는 SDQ에서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웬만한 번호들은 기관의 특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SDQ에서 기준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핸드폰 번호, 사업자 번호 이런 것들도 기관마다 뭔가 하이픈을 넣어서 관리한다거나 하이픈을 안 넣고 관리한다거나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번호 도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롭게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번호 도메인은 바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면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 분석 패턴이라고 하는 정보에 9999XXS 99가 이 9가 숫자로 된 거고 X가 문자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복사하셔서 이런 주문번호에 적용을 해야 된다면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검증 룰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번호 도메인 그리고 진단 기준명은 주문번호 XX는 숫자 5 문자 5 이런 식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적용한 패턴이 기준에 등록이 됐고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쪽에도 오더 번호가 있네요.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ID로 많이 나왔었는데 ID 고객 ID, 상품 ID 이런 것들도 패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상품 ID로 해보겠습니다. 상품 ID로 다시 번호, 진단 기준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딱 봐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기준명을 작성하는 어떤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한 정도로 알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품 아이디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또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 수량, 율 도메인은 범위 유형에 해당하는 도메인입니다. 3개의 도메인은 범위 형태의 기준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범위 유형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컬럼 영문명은 CNT, 없네요. CNT, 프라이스, QTY, 카운트, 카운트는 없네요. 레이트. 이러한 컬럼명이 있습니다. 컬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범위 유형의 도메인은 이 프로파일링 분석 정보에서 최소값, 최대값 정보가 진단 기준의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인 기준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준 단가, 판매 가격, 할인 가격 이러한 것들에 딱 지정된 범위를 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SDQ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추상적인 아니면 대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금액, 마이너스 금액 불가, 수량은 주문 개수에는 마이너스 수량 불가, 율은 레이트, 백분율 0부터 100까지 이러한 기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금액과 수량은 실제로 기준명만 다르고 안쪽에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율 자체도 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기준을 가져간다면 똑같은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준은 같지만 도메인을 반드시 나눠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도메인은 기준을 만드는 유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 이 아래쪽에 보시면 만들어지는 포맷이 동일합니다. 율, 수량, 금액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소값이 0 그리고 최대값이 50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을 읽어보면 0보다 커야 한다, 50보다 작아야 한다. 이 안쪽 범위 안에 해당해야 오류가 아닌 겁니다. 진단 기준명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보고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럼 율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보다 커야 되고 50보다 작아야 된다는데 아까 기준을 만들 때 보시면 이 포함 스위치를 켜주셔야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가지 도메인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도메인을 추정해 나아갈 때는 컬럼 영문명이 코드나 CD로 끝나면 거의 코드 도메인 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CLS, 타입, TP, ST 등 다양합니다. 한번 코드나 CD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포함하는 말고 끝나는으로 해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컬럼을 선택해서 분석 정보를 보면 코드 형태의 값들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드 도메인 컬럼은 공통 코드 테이블이나 개별 코드 테이블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효한 코드 값들로 이루어졌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려면 코드 테이블에 관리되고 있는 그 유효한 코드를 진단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데 SDQ에서는 그 기간에 공통 코드 테이블이나 개별 코드 테이블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코드 도메인의 기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점은 다른 것들은 진단 기준을 등록할 때 뭔가 화면 조합으로 이렇게 폼으로 입력을 했는데 코드 같은 경우는 SQL을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코드부터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 상세 테이블에 직업 코드라는 코드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로 추정되는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드들이 공통 코드에서 관리되는지 개별 코드에서 관리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보면 이 직업 코드라는 개별 코드로 보이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안쪽에는 직업 코드, 직업명, 직업 설명 이런 코드성 테이블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객 상세 테이블의 이 직업 코드의 유효값은 직업 코드 테이블에서 관리되고 있는 여기 있는 값이겠죠. 예. 그래서 이 코드를 수출할 수 있는 SQL을 기준으로 등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개별 코드에서 코드 값을 수출할 수 있는 SQL을 등록해 주는 것이 개별 코드 기준을 등록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검증 코드 선택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증 코드명은 직업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직업 코드, 코드 유형은 지금 직업 코드가 개별 코드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코드, 그리고 코드 관리 방법은 db, 그리고 직업 코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QL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유효값 코드를 수출하는 SQL을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직업 코드 테이블을 한번 보면 잡 코드가 있었고 잡 네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대로 이 SQL이 실행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 SQL에 실행된 결과 중 잡 코드 앞쪽에 있는 이 코드 값이 유효 값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결국 유효 값을 조회하는 쿼리를 만들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 유형 개별로 직업 코드 하나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닫고 다시 돌아와서 코드를 선택해보면 방금 등록한 직업 코드가 있고 적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적용이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공통 코드 기준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개별 코드 테이블로 관리되고 있는 직업 코드를 등록하였고 이제는 공통 코드 기준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 코드 테이블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의 공통 코드 테이블은 존재합니다. 아마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육용 DB에서는 이 코드 그룹, 코드 상세 테이블이 공통 코드 테이블입니다.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직업 코드 테이블을 기준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직업 코드 테이블의 단위가 코드 그룹 테이블에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 그룹에는 직업 코드라는 단위만 관리되고 직업 코드에 진짜 코드들을 확인하려면 직업 코드에 어떤 코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코드 상세로 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드 그룹에 직업 코드가 관리되고 그 직업 코드에 아이디가 있고 직업 코드가 갖고 있는 값을 보려면 코드 상세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개별 코드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통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드 그룹에서 개별 코드 단위를 관리하고 개별 코드가 실제 갖고 있는 코드 값들은 코드 상세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렇게 직업 코드처럼 어떤 코드가 생길 때마다 테이블도 계속 생겨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룹과 상세로 공통 코드를 관리합니다. 꼭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개로 관리되는 모습이.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이 공통 코드를 만들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컬럼을 한번 찾아볼게요. CD로 해보면 이렇게 고객 구분 코드, 고객 상태 코드, 상품 색상 코드, 이런 코드들이 아마 공통 코드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통 코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코드 유형 이 개별로 해서 직업 코드를 등록을 했고 이번에는 공통 코드를 한번 등록해 볼게요. 공통 코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코드를 관리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이름을 이렇게 직업 코드 무슨 코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유형은 공통 코드, 설명은 이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SQL 작성 방법을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아까 개별 코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코드 값 이렇게만 했는데 위에 공통 코드 예시를 보면 조금 다르죠.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할 텐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도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코드 그룹이 개별 코드 단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개별 코드 단위를 찾는 SQL을 작성하겠습니다. 아까 코드 그리고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지금 코드 유형이 공통 코드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4개의 컬럼을 조회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2개만 했습니다. 일단 개별 코드로 바꿔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개별 코드 단위가 됩니다. 실제로 개별 코드 단위이고 우리는 이 개별 코드에 실제 관리되는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유효한 값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코드 기준으로 이 코드 GRP 기준으로 다시 코드 상세로 가서 실제 진단에 필요한 유효 값들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이렇게 하고 A의 코드 그룹 아이디, 코드 상세 테이블에 코드 그룹 아이디를 조인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B. 이 위까지는 개별 코드 단위가 되는 거고요. 이 아래부터는 개별 코드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코드 값들입니다. 이렇게 빼겠습니다. 하고 공통 코드니까 하면 네,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지금 보시면 개별 코드 단위, 이 개별 코드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개별 코드에 관리되고 있는 코드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직업 코드의 단위가 요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직업 코드의 단위가 여러 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걸 등록해 보면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적용할 때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눌러보고, 그러면은 이제 개별 코드는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의 직업 코드로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했는데, 이 공통 코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검색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개별 코드 느낌의 단위를 그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 코드 기준을 등록해 놓으면 여러 개의 개별 코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 구분 코드. 네, 여기 고객 구분 코드가 있네요. 적용하고, 아이고, 주문 상태 코드는 따로 있네요. 적용하고, 상품 색상 코드, 고객 상태 코드, 네, 이런 식으로 공통 코드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이 기준들을 알맞게 컬럼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 12개에 부합하는 컬럼을 찾아서 이렇게 규칙을 적용하고 나면 빠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진단을 하지 않은 평가 기준 12개에 부합하는 컬럼이 있다면 의견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이렇게 이런 이열 원스 우리는 지금 그냥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정산월 날짜 도메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평가 기준 12개에 부합하는 컬럼인데 진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의견 관리를 선택하시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토할 때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평가 기준 12개에 해당하는데 사유가 없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충족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지 않은 거라면 잊지 말고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고서를 받을 때 이 사유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충족률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